자,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보고 있는데요. 토지에 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교재 282페이지 있죠? 282페이지 보시면 282페이지 그 꼭대기 보충 내용 있잖아요. 재산세 그 토지 대상 구분 있잖아요.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토지 구분이 지금 요약서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입문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히 토지 이용 구분, 과세 대상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우리 정확히 다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이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용을 구분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토지 있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워낙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관해서 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무슨 얘기냐면 자,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에 관해서는 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요. 자기 토지라고 해서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 그다음에 또 토지는 또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진짜로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해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해서 이용해라. 그래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토지분 재산세 부과될 때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에서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또 효율성 있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인데 자,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잖아요. 뭐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면 생산과 관련된 토지로서 생산 관련한 그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잡종지인지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지목은 28개 토지 지목이 있잖아요.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이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자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법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1번부터 27번까지 자 토지 지목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잘 모르는 게 나왔다. 자, 그러면 무조건 뭘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토지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산 토지 그러면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 그럼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골프장용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자,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그랬을 때 먼저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먼저 농지라든가 여러분 농지, 자,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목장용지, 또 그다음에 자, 임야가 있는데 임야요. 여러분들이 흔히 임야를 만약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야는 자, 예외적인 어떤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꽃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꽃 표시가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자, 임야, 원칙적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농지 목장, 자, 예외적인 일정한 임야들은 이렇게 낮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잖아요. 공장용지 같은 것도 자, 생산과 관련되어 있죠. 공장용지. 자, 그 다음에 토지용 모습이 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용지도 농지 목장 임야 등과 함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좀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0.2%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또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모습이기 때문에 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과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얘네들은 따로 별도로 모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들끼리 별도로 모아서 자,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자, 얘네들 상가 토지 같은 것들끼리 자,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고 그랬죠? 주택이나 건축물 등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그죠?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얘네들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느냐? 합산해서 자, 얘네들끼리 유형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상가 토지 같은 거. 그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종합적으로 또 모아서 얘네들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애들은. 근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1번부터 28번까지 토지 지목 있잖아요. 그럴 때 1번에서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분리과세 대상이라든가 여러분 봅니다.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 원래 얘네들의 고향은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요. 그 다음에 자, 나대지 잡종지와 뿐만 아니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또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들끼리 또 합산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할 때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얘네들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용 토지 있죠.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자, 사회적인 기여도나 효용가치 뭐 이런 것보다는 자, 아무래도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와 반하는 토지 이용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요,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자, 분리 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분리 대상 토지는 자, 고율 분리 대상 토지와 이렇게 여기 봅니다. 자, 분리 대상 토지는 자, 고율 분리 대상 토지와 이렇게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자, 크게 우리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이용 모습에 따라 또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 중에서 세율이 다른 하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봅니다. 또 25회 시험 같으면 박스에 몇 개 유형을 집어넣고 다음 중 토지 유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면 그냥 공부 끝이잖아.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외가 이제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토지 유형 구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 그래서 위치 따지고 면적 따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 설명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들었게 되시면 토지 유형 구분 문제를 우리가 한 문제 재산세 맞출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 풀 때도 자,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토지 유형 구분 문제를 자, 이것은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26회 시험도 그렇고 이제 차고지가 나왔었는데 차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데 차고지는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어요. 자, 운전면허 학원용 토지와 함께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와 함께 운전면허 학원용 토지 운수에서의 차고지 맨날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있는 토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예로 들었던 그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딱 보면 이것은 별도 합산상 토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평상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예를 들었던 거기 때문에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예를 딱 2개 들었는데 그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엄청난 여러분 신기가 딱 2개 막 찍고 막 신기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출제하는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그 출제자의 눈으로 볼 때, 자, 우리가 그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떤 간에 여러분들, 자, 만약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일단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눌 때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농지, 목장, 또 예외적인 일정한 임야는 어느 용의 토지가 된다? 저율분리대상. 공장용지도 어느 용의 토지가 된다? 저율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한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는 나머지 토지들은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또 별도와 종합은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들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게 된다는 거. 또 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우리 고율분리대상 토지요.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사치성 지산의 토지는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분리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 우리 교재 우리 282페이지 토지용 구분이요. 여러분들이 그 보충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오히려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필기해드린 대로 요 내용만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이 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시 여러분들이 오시면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별장 제외되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포함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세목별로 정리를 좀 이따 금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요. 토지 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종부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일반 상가, 자 토지 같은 영업용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등등 또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같은 거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고율학상, 골프장 토지는 자 사치성 자산의 토지로서 재산세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또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자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요. 건축물은 일반 이게 상가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항공기 종부세상이 아니고 별장,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상이 아니고 또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있다는 거. 아까 임대주택이라든가 기획사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상인 거 아닌 거예요.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 여러분 상가가 있어요. 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과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항상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건축물? 예? 상가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상가 부속 토지 같은 것들은 자, 일정한 면적 이내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 합산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험 쓸 거 없고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지금 배운 지식으로만 봤을 때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자,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어요.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급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둘 다 아니고요. 상가 토지 종부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상 봤습니다. 그럼 교재 29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2절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자, 다시 봅니다.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 그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하나하나 자,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밑줄 긋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실상수에 해당하는 자 밑줄입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미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고율로 이제 4%로 고율로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그다음에 보충 내용에 보니까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자 임대주택 살짝 밑줄 또는 법령은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거 과다로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제외하고 또 동그라미 2번에 저번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이요. 저번에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는 자 미분양 주택 밑줄이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종부세 부과는 과다 보유 투기 억제 요 관계없죠. 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상이 되며 밑줄. 또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의 분리상과 고율의 분리상 토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 제외하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는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 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제가 별장과 고급세에 대한 세목별 입장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아직 입문 과정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입문 과정을 듣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막 완전히 내 거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이 이해가 확실하게 이제 되기도 하고 너무 막 그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재밌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왠지 이게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내 거 같지 않은 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요 그런 느낌들은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는 없고요. 어떤 것은 쏙 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것은 자 내 게 아니라 놈일 것 같은 남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세목별 입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직 자세히 세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세목별 입장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장, 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죠. 취득세에서는 별장을 여러분요 중과세를 합니다. 몇 프로 세율로 중과세하느냐는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자 별장에 대한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는 거 제가 비교 한번 해드렸어요. 취득세 할 때. 등록면허세 비교할 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있죠. 자, 재산세는 별장에 대해서 보유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자, 몇 프로 중과세하느냐? 4%로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4% 중과세래요. 1,000분의 44%래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별장은 제외하고요. 근데 고급 주택에 대한 자 과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급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 그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은 아직 안 배웠고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나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때 고급 주택은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자 별장, 고급학장 등에 대한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고급주택에 대해서 자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자 과세합니다.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취급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세목별 입장 꼭 중요합니다. 자, 이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대상 제일 중요한 부분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96페이지 여러분 제3절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요건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요. 자, 그럴 때 296페이지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자 과세기준일연제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그 기준이요. 상식처럼 이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세기준일연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미추입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자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딱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6억 초과해야 된다는 거.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요. 자 그랬을 때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자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자 여기다가 슬쩍 자 여기 분리대상 토지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그런데 과세기준 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들이요. 자 미출입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5억 초과 미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위가 큽니다. 자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것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미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주택분은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수강생들이 순서를 바꾸면 5억 나옵니다. 아니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반드시 이 기준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4절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자, 여기를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종부세 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요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인데 요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자, 과세표준과 세율 그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 요거 자, 정리해 드리고 재산세와 비교해서 요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 또 납세 절차,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되느냐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쉽니다.